자, 봅시다. 그래, 쌤이 이거 테스트 결과를 보니, 뭐, 재미는 없는데, 사실. 그래도 다들 주원이는 정신 안 차릴래. 수업 시간에 조는 거 괜찮아요. 조는 거 괜찮아. 괜찮다는 게 뭐냐면 척 잘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밥 먹고 오거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얼마나 피곤하냐. 근데 자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다가래. 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 너네 돈 내고 뭐 배우러 온 거잖아. 그러면 아까우니까 기운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잠 올 때 거의 굴복하고 그러지 말고. 쌤이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잡아서 아는데 이 습관되더라고. 자기 시작하면. 그러니까는 마치 밥 먹고 5교시는 자는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1교시 자는 시간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정해놓으면은 이제 계속 그거에 리듬에 맞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기운 냈으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엎드려 쳐 자거나 조는 거를 놔둘 수는 없어, 성격상. 근데 깨워주려고 노력하지. 근데 이 노력이 반복되면 이제 나만 노력하면 짜증이 나잖아? 한번 지랄은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니네가 받은 이 책이 이름은 개념원리. 봤죠? 본 적 있지. 뭐 중학교 때도 봤을 수 있고 1학년 뭐 1학기 때도 봤을 수 있고. 우리가 푸는 그 수학 문제집은 두 종류야. 기본서라는 게 있고요. 다른 말로 개념서라고도 부르고 유형서라고도 부르는 게 있고 문제집이라고도 해요. 뭔 소리야? 좀 두꺼우면서 내용이 이렇게 좀 써있고 쉬운 문제들로 되어 있는 이런 기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뭐 RPM 이런 거 있지. 센 그런 게 이제 문제들이 쭉 들어있는 요걸로 기본을 연습한 다음에 실제 이제 유형을 연습하는 유형서라 그래. 그래가지고 보통 요거 하나 그거 하나 이렇게도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일단 지금 요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너네가 배워야 되는 건 뭐야? 시험에서 졸라 뭐 100점 맞는 방법이 아니라 이 수학 2라는 이 과목의 기본을 너네가 이걸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좀 어려워한다. 그럼 사실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 거죠. 근데 너네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보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해보지도 않고 졸라 쉬운 거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치사한 거지. 그렇죠? 너네 나 축구나 농구나 게임 잘하잖아, 그렇죠?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룰이 굉장히 복잡한 거야. 그치?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나?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보는 것만. 야구 같은 경우도 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보통 몇 번 하면 다 이해하잖아. 너네 머리는 멀쩡한 거야. 얘도 졸라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풀 수는 없을지라도 기본기는 배울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것도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 정도 해보고 그리고 기본기를 가지고 문제 같은 거 나중에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연습해보고 그게 수학 공부예요. 그러다 보면 너네가 말하는 뭐 5등급, 6등급 이런 등급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노력들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숙제나 이런 건 쌤이 앞으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좀 고민을 좀 할 텐데 오늘은 아마 이 책만 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도 나간 만큼 너네가 해주면 되고 숙제 부담 같은 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렇게 해야 될 알고 자 일단 단원을 좀 볼까요? 자, 이 책의 차례라 그러고 이제 좀 목차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 책 떼야 되니까. 자, 1단원에 뭐라고 돼 있니? 집합과 명제라고 돼 있고 2단원 함수 너네가 별로 안 좋아하지. 자, 세 번째 단원에 수열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네 번째 단원이 이제 지수와 로그라고 돼 있습니다. 단원의 구성을 보면 4단원이 조금 짧고 나머지 3개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쵸? 그래가지고 얘네는 그 3단원이 조금 길고 나머지 1단원이 조금 짧은 이런 구성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2학기 중간고사는 2개 그리고 기말고사는 2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게 앞에 2개, 뒤에 2개. 근데 부등식의 영역을 너네가 안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중간고사에 붙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은 쌤이 집합명제 끝난 뒤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진도 나가는 거 잘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집합명제 집합 중학교 때 안 배웠지 너네? 너네 위에부터 아마 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쉬운 단원이에요. 물론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개념들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로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얘도 어렵겠지. 그러니까 너네는 그 쉬운 개념들 이해하고 있으면 이 단원은 이제 끝내는 게 되는 거.
일단 우리는 여름방학 때 내 생각에는 함수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반복해서 중간고사를 잘 친 뒤 뒤에 있는 두 단원을 기말고사 준비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학교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그거는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10페이지부터 볼게요. 기분 안 되네. 야, 너의 이름을 그거 기억했어. 주고. 집합. 배우기 전에 지난 시험 범위. 야, 그 다음에 그래. 너네가 이제 설문조사 겸 테스트라고 본 요 앞쪽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쉬운 거게, 평범한 거게, 어려운 거게, 평범한 거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이 아예 안 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공부를 뭐 전혀 똑바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밖에 안 돼. 왜냐면 너네가 몇 주 전에 시험 본 그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다음 중간고사 때는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친구야, 4층 가서 책 받아. 수학책. 달라고 줄 거야. 요거거든. 수학책 주세요. 그럼 줄 거야. 그래. 그렇고. 자, 집합 봅시다잉. 아, 그래. 쌤이 하려는 말은 뭐냐면, 집합 배우기 전에 거리라는 말을 좀 얘기해 줄게. 너네가 시험 봤던 단원들 중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었어. 그치? 1단원이 뭐냐? 평면좌표라는 단원이야. 거기서 뭘 배우니? 평면이 뭐야? X축, Y축 그려져 있는 그걸 평면이라 그래. 좌표 평면. 그치? 그리고 거기 딱 찍혀있는 점을 뭐라 그래? 좌표라고 하는 거야. 됐나? 그래가지고 평면 위에 찍혀있는 점을 네 글자로 평면 좌표라고 한 거죠. 1단원에서 그럼 뭘 배운 거야? 점이라는 놈을 배운 거야. 근데 점 하나 빵 찍으면 뭐 할 수 있어? 얘는 몇 콤마 몇에 찍혀있다라는 거 읽을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점을 몇 개 찍어봐. 2개 찍고 그 2개를 찍은 뒤에 뭘 구해보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게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야. 아, 점을 2개 찍으면 뭘 해볼 수 있구나. 거리를 구해볼 수 있구나. 이 새끼가 자꾸 존단 말이야, 그치? 내가 얘를 때리러 갈 거야. 어떻게 가? 뭐 팔을 뻗으면 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치? 응? 근데 내 팔이 좀 짧아, 공룡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야겠죠. 그럼 내가 얘한테 가야 되는데 거리는 뭐니 그러면? 바로 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점프해서 가는 거야? 뭐야? 다시. 거리는 몇 가지니? 3가지. 되게 많죠, 그치? 3가지냐? 얘 때리고 얘 때려도 되잖아, 그치? 저 뒤에 창문 열고 다시 와도 되잖아, 그치? 거리는 되게 많은 거죠. 이해됐나?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어떤 약속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잴 건가? 이해됐나? 가위바위보, 너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 한단 말이야. 보통 누가 이겨? 아니, 누가 그 승리를 하냐?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지. 야, 진 사람이 뭐 하는 거다 이런 거 있잖아. 이해되냐? 10,000원이 있어. 보통 이긴 사람이 갖는단 말이야. 근데 진 사람이 갖는 거다. 이렇게 우리끼리 룰을 정할 수 있잖아. 이해됐니?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런 거 있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이거 해가지고 제일 적게 나온 애들이 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룰은 되게 많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거리라는 걸 구할 때 룰을 어떻게 정하냐? 두 점 사이를 잇는 거리 중에 뭐 제일 짧은 거리를 거리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맞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 기억하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있잖아. 이것도 거리가 될 수 있고요. 이것도 거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거리들 중에 어떤 거리가 가장 짧아? 수직이 되게 만드는 거리가 가장 짧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얀 놈을 이 점과 직선 사이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거리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이 하얀 게 지금 얘와 얘 사이의 거리잖아.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실제 거리는 최단 거리만 거리라 그러냐?
아니죠. 근데 수학에서 뭐라 그래? 무슨 뭐만? 최단 거리만 거리라고 하는 거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실제 국어에서 우리끼리 쓰는 말과 수학에서 쓰는 말은 똑같냐? 좀 다르니?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그 좀 다른 거를 기억하면 되겠지. 됐냐? 집합갑니다. 집합. 집합이란 말을 일단 모르면 떠나 지구를 알겠지? 한국인이잖아 우리. 집합 뭐 모여있다는 소리야. 됐죠? 예를 들어 여기 너네가 이렇게 모여있어. 그럼 너네를 뭐라고 부르면 돼?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뭐 엘리트 3반의 집합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됐죠? 근데 이제 우리는 수학에서 집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 라는 거를 얘기한다.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적어볼게요. 자, 집합 갑시다. 좀 전에 뭔 얘기했냐면 집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이라는 말과 수학에서 집합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얘기했어. 그러면은 10페이지를 빨리 펴고 보면 돼요. 내가 이렇게 불렀어. 키가 아니다. 안경 낀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내가 불렀어. 여기 안경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꼈는데 그쵸? 맞니? 하나, 둘, 셋, 넷. 렌즈 이거 빼고. 알겠니? 안경 4명이죠, 이렇게? 됐죠? 4명이래, 4명이야. 안경 낀 사람들의 집합, 그럼 요 4명이 나오는 거 맞지?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의 집합, 그러면 요 4명만 나오나? 쌤 같은 경우는 자랑은 아닌데 눈이 1.5야. 양가. 좋죠? 아빠가 몽골족인가? 어쨌든 눈이 좋아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땐 1.0도 좋아하나 봐. 1.2 있니 여기? 1.2야? 아 그래도 공부 관리 잘했네. 공부 안 하는구나. 알았어요. 어쨌든 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눈 얼마야? 0.5 그러면 한 0.9 정도 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겠네. 그렇지? 얘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냐 안 똑같냐? 안 다 똑같고.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이쁜 여자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쁜 여자들과 얘가 생각하는 이쁜 여자들이랑 같냐? 잠을 충분히 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충분히 잔 양과 얘가 생각하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이쁜 사람들, 이거 명확해 안 명확해? 아니야, 명확하지 않아 친구. 물론 뭐 김태희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쁜 사람들 모아봐라고 얘기하고 여자를 100명 놔뒀다 치자. 그럼 내가 고른 애들이랑 네가 고른 애들은 같니? 같지 않아. 됐니? 못생긴 애들 그래도 똑같은 거야. 이해됐나? 키 큰 남자애들 그래도 다르다고. 졸라 큰 애들은 모르겠지만 또 비슷비슷한 애들은 또 안 고를 수 있는 거야. 됐니? 1과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 명확해 안 명확해? 1과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뭐부터 뭐니? 2부터 9까지 라고 얘기 정상인 사람이라면 다 하겠지. 10에 가까운 자연수 그럼 어떻게 돼? 91? 8은? 북한은 안 가까운 거야? 내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10도 가까운 거 같은데 마이너스 1억에 비해서는 뭔 소린지 알겠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뭐다? 집합. 근데 조금이라도 애매해. 그럼 집합이 아니라고. 하나 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게 아니게? 아닙니다. 이거 파란색이 아니야. 내가 볼 땐 파란색인데. 이해됐나? 이해됐니? 네. 색깔 안 돼. 이게 색깔은 사실 좀 치사한 거지만 안 돼요. 푸른색 안 돼. 알겠지? 밝은 색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해봅시다. 한 장 뒤로. 자, 개념 체크 1번에 그래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거냐면 위쪽에 이제 예제 2개가 항상 2개, 3개 정도가 달려있고요. 1개 있을 수도 있지만 밑에는 그거를 따라한 문제가 2개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문제가 있겠지? 그럼 쌤이 위에 거를 자세히 풀어줄 거고요. 너네 밑에 걸 숙제로 하면 된다. 내가 풀어준 거 풀어 말어. 너네 스스로. 내가 풀어주는 거잖아 수업 시간에 이 2개를 그치? 그럼 너네 집에 가서 요거 그냥 내가 해준 거니까 안 해도 되니 너네가 다시 한번 해보니 당연한 건 알겠죠? 요 정도 해봐.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운 거야. 근데
될걸? 해보세요. 1번부터 갑니다. 집합인 거 골라라.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애들 집합이나 아니가? 아니라고. 알겠니? 왜? 작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얘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고. 알겠죠? 2번 예쁜 달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머리만 길면 예쁘대. 근데 너네는 아니거든. 김태희 정도 돼야 뭐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3번 우리 집 식구들.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 식구랑 이거 뭐 선생님 그 깡패들은 다 식구 이거 아니야. 알겠죠? 뭐 식구 자랑 아니야. 예쁜 우리 집 식구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가 보든 똑같냐 안 똑같냐? 3번은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4번 170에 가깝다.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171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77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170.1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은 뭐부터 뭐까지? 3. 이거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나? 명확하죠. 그러므로 답은 3번과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자, 요게 집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라는 내용이야. 어렵나?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나왔을 때 틀리면 뺨을 세게 때려 집에 와서. 알겠지?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느경 친구 이름이 뭐니? 김대경. 대경이? 김대경. 쌤이 처음 선생님을 할 때 내가 있던 학원의 수학 팀장이 이름이 김대경이었는데 개 잘 가르쳤어. 와. 걔를 소장이라고 불렀어. 소장. 팀장이 아니고 소장. 김대경 수학연구소 소장이었어. 되게 멋있었어. 그런 그 사람처럼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땐 난 되게 족밥이었거든. 수업 시간에 나는 조용히 해라는 말밖에 못해. 여자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해. 이거 100번 했네, 수업 시간. 추억의 이름이 김대경. 그래, 대경아. 사과, 뭔지 알지? 사과 설명해 볼래? 스피드 퀴즈 알지? 앞에 있는 사람이 사과라고 들고 있고, 너는 그 사과를 설명해야 돼. 그 사과가 뭔지, 그럼 걔가 사과 이름 맞추는 거야. 설명을 하는. 주먹만한. 주먹만. 빨간색. 과일. 그래도 나도 훌륭하다. 훌륭해. 근데 이게 틀리면 우리 엄마가 죽어. 그럼 이제 그걸 자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쵸? 복숭아도 있단 말이야. 친구 한번 해볼까? 친구는 이름 뭐니? 승욱이? 사과. 엄마가 이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사과. 나무에서 자라고. 빨간색. 나무에서 자라고 이러는 순간 벌써 바나나! 이렇게 했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야.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설공주에서 백설공주가 그 독발린 거 먹는 그 과일 그거 뭐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거 무슨 과일이지? 뭐 얘기할 수 있어. 그쵸? 쌤이 똑똑한 게 아니라 난 준비를 해온 거잖아. 그쵸? 너는 너네 똑같아. 뭘 말하고 싶냐? 너네 수학을 공부할 때 진짜 쌩까고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와 용어야, 용어. 그 용어가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또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쌩까고 넘어가. 그냥 계산만 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너희는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박스 안에 누가 들어있니? 집합, 원소 이런 말이 써있잖아. 그게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맨 처음 뭐 배운 거니? 집합이라는 걸 배운 거야. 집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 써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읽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안 그래도 돼요.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 집합이 뭐랬어? 무언가가 모여있는 거라 그랬어. 근데 모여있는 놈들이 명확한 어떤 그 공통점이나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나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을 때 우리는 걔를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됐죠? 그걸 집합이라고 했고요. 그 집합 안에 있는 그 하나들을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집합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보통 집합은 대문자를 써요. 대문자 A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대문자 A라는 집합이란 뜻이야. 집합의 이름이 있겠지. 안경 쓴 새끼들의 집합, 핸드폰 떨어뜨리는 애들의 집합, 수업시간 쳐 잔 애들의 집합, 새로운 애들의 집합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집합의 이름을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할 거고요. 이 집합을 중괄호라 그러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열고 닫아가지고 표현할 거다. 됐나? 그러므로 앞으로 너네는 고등학교가 끝날 때까지 중괄호가 쳐져 있고 안에 무언가 들어있으면 얘를 뭐라고 읽으면 돼? 이 전체를 집합이라고 읽으면 된다. 물론 우리는 1, 2, 3, 4가 어떤 특징으로 모여있는지 몰라. 그냥 문제 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얘를 조사해서 이렇게 4개를 고른 거야. 그 다음에 1, 2, 3, 4 4세의 이름이 전부 뭐라고요? 그쵸. 이 안에 들어있는 얘들을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요거 하나 합시다. 자, 내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딱 봤더니 3,2가 나왔어. 어떤 점인지 대충 생각되지? 됐나? 이 3,2를 내가 2,3이라고 심심해서 바꿔봤어. 이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알겠니? 다르다. 자, 어떤 집합을 봤는데 이 둘은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 안에 1, 2가 들어있는 이런 집합이 있었고요. 어떤 집합은 2와 1이 들어있는 이런 집합이 있었어. 둘은 같다 다르다? 이건 같다. 무슨 좌표? 이거 무슨 좌표? X 좌표, Y 좌표라는 의미가 걔네가 들어있는 자리에 있어서 얘네들은 3, 2를 바꾸면 의미가 똑같은 거야? 바뀌는 거야?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게? 무슨 쌍? 순서쌍이라고 불러. 순서가 있는 숫자. 근데 잘 봐. 어떤 집합 안에 1과 2가 들어있다라는 말과 어떤 집합 안에 2와 1이 들어있다라는 말은 다르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비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식이 없나? 비순서쌍. 오케이? 됐나요? 하나 더. 안경 쓴 사람을 고르래. 그러면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고를 건데 내가 대가리가 좀 안 좋아서 1번, 2번, 그리고 1번을 다시 썼어. 그리고 3번, 4번이라고 이렇게 썼어. 그래가지고 5명이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중복이 안 돼. 똑같은 거 있으면 하나 지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내가 이런 식도 썼어. 1, 1, 2, 3, 3, 4 이렇게 썼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있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1이 몇 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 지우고요. 3은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건 몇 개다? 4개. 똑같은 걸 또 쓰면 안 돼요. 순서를 막 바꿔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알고 있읍시다만 안에 있는 놈의 특징. 이상하지 않지? 합리적이잖아. 똑같은 거를 또 쓰면 하나는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나 얘네를 섞어도 된다라면서 얘랑 좀 차이를 우리가 좀 느낀 겁니다. 됐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특징. 기호 하나 나옵니다. 이런 거를 딱 주고 우리는 이제 물어볼 수 있어. 야, 이 안에 3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해 기호를 하나 설정합니다. 새롭게 배우는 기호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졸라 쉬워요. 대신 얕보진 마. 원소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박스 밑에 기호는 원소를 뜻하는 영어 뒤에 element라고 써있죠? 원소란 뜻이야. 화학 배우면 그 원소 뭐 이런 걸 나오잖아. 네, element야 영어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 맨 앞글자가 뭐니까 이기 때문에 원소를 뜻할 때 이라는 걸로 기호를 만들었대. 그래서 그 만든 기호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마치 삼지창의 끝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뭐 기호를 뭐 굳이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익히는 거니까 굳이 쟤를 막 영어 단어처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떤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구나. 자, 기호를 어떻게 써먹는지 배우도록 합시다. 자, 아까처럼 A라는 집합이 1, 2, 3, 4라는 애. 자, 이렇게 합니다. 1이라는 녀석은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1이라는 녀석은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까? 라는 뜻이야. 그럼 잘 봐. 잘 봐. 이 뜻은 이해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야? 이해? 물컵이야. 이거 이해하니? 아니야. 물컵은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건 이해네요, 그렇죠? 물컵은 이렇게 들어야 돼. 이거 사실 암기잖아, 이런 거, 그렇지? 이 기호의 쓰임새는 사실 이해니 암기니? 그래, 이 기호의 정의를 너네 지금 사실 암기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병신이지. 전화기에 왜 이름이 전화기입니까? 병신이 알겠죠? 외우시면 돼요. 아, 얘는 이쪽에 있는 놈이 얘의 원소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전혀 다른 표현이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이 녀석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방향이라는 걸 너네가 외워줘야 된다. 됐죠? 이 정도 사실 뭐 초등학생도 알지 않겠니? 외우라고 시키면 너 이거 10분 만에 외우면 아빠가 빼빼로 사줄게. 그럼 빼빼로 먹을 거 아니야. 너희도 빼빼로 먹어. 카피코랑 같이.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1번 이 내용을 풀 수 있어. 1이 A의 원소니.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죠? 1 들어있잖아. 얘네들을 원소라고 부른다며. A는 1의 원소. 이상하지, 그치? A는 1이라는 집합의 원소니. 일단 이건 집합이 아니고요. 이것도 원소가 아니고 이건 이상한 기호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므로 이쪽엔 항상 뭐만 올 수 있고 집합 안에 들어있는 녀석만 올 수 있고 이쪽엔 누가 올 수 있어? 집합이 올 수 있구나. 이 방향 외워야 되는 거. 자, 3은 A의 원소다라 그러면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5는 A의 원소다라 그러면 맞아 틀려? 원소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건 맞아 틀려? 맞다. 이해되니? 자, 이게 바로 원소 기호입니다. 자, 지금 너네 뭘 배웠게? 원소 기호의 쓰임새. 자, 뒤로 한 장 다시 넘어갈게. 자, 집합 2번 봅니다. 자, 집합 2번이래. 문제 2번 볼게. 30 이하의 5의 양의 약수의 배수 모임. 자, 일단 천천히 갑시다. A라는 집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합은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너네가 배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 그 A 안에 있는 애가 다 뭐보다 작대? 30 이하래. 그러니까 3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이란 소리야. 근데 뒤에 또 뭐라고 돼 있어? 뭐의 배수다? 5의 양의 약수. 실제로는 5의 배수 그러면은 마이너스도 갈 수 있어. 근데 양수라고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은 5의 배수 쭉 쓰란 소리야. 어디까지 쓰란 소리야? 그럼 제일 작은 거 뭐? 5, 10, 15, 20, 25, 30까지 못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정도 씁시다. 알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부터 천천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푸는 위에 아까 풀었던 1번이랑 지금 푸는 2번 이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졸라 쉬운 거다. 알겠죠? 근데 여기 왜 풀어? 여기 왜 설명하고 앉아있죠? 이거를 똑바로 이해해서 조금씩 어려운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쉽다고 땡까고 대충 풀거나 눈으로 술술 풀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혹시 여기서 빵꾸 나 있으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잘 풀고 혹시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꼭 물어보거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만약에 지금 얘기한 저 말이 좀 이해가 안 돼. 잠깐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통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혹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 들고 가. 뭐라 안 할 테니까 괜찮아요. 근데 뭐 엎드려 있고 이러지 말고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런 거 하지 마. 엄마 니네 안 보고 싶어. 자, 1번부터 뭐라고 돼 있니? 5는 A의 원소다라고 얘기했어. 맞아요. 맞죠? 5가 들어있네. 얘가 여기 들어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2번 4는 A에 안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어.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으니까 맞는 거야. 안 들어있네 이러고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안 들어있어요가 맞는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12는 들어있다. 12 들어있니? 안 들어있어.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탈락이에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제발. 이건 내가 진짜 제발
이거 하나 됐다고 넘어가지 말자. 문제에도 또 써있잖아. 모두 뭐 이런 거. 그치? 우리가 하나 틀리면 끝나는 것 같다고 자꾸 착각을 하지만 채점해 보면 틀렸죠. 하나 더 있을 수 있으니 문제는 끝까지 가세요 항상. 그리고 하나 더. 너네가 문제 푸는데 1번에서 답 나왔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제발 넘어가지 마. 5번까지 다 해. 맞은 건 왜 맞고 틀린 건 왜 틀렸나 다 하세요. 혹시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자 4번. 자 30은 A의 원소다. 맞니? 맞아요.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20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있네. 아니다야 맞다야? 맞다니까는 요거 틀렸네. 그쵸? 자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알겠죠? 원소기호의 쓰임새 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확인 체크 2개 숙제로 하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밑에 2번 하기 전에 오른쪽 페이지 좀 볼게.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 원숭이도 알아 이거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1초 만에 빨리 읽을게. 자 어떤 집합을 보면 안에 원소에 보자. 이 원소 몇 개? 1, 2, 3, 4, 5, 6. 이 원소 몇 개? 4개.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집합을 무슨 집합? 자 세 자리 자연수의 모임. 유한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 됐니? 만 5자리 숫자들의 모임. 유한, 무한. 그래 많은 거랑은 다른 거야. 1 이상 5 이하인 실수. 유한, 무한. 실수. 세냐? 셀 수 있어? 못 세죠. 졸라 많지. 그치? 이해되니? 유한, 무한 이해됐어? 네. 3의 배수들의 모임. 유한, 무한. 무한. 3의 배수 못 세죠? 제일 큰 게 누군데? 못 사. 됐니? 됐죠? 제일 중요한 거. 밑에 무슨 집합이라고 나와 있냐? 4번. 집합을 딱 봤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수 있어. 이 중에서 이제 여자 이렇게 했어. 없지? 있으면 이상한 거야. 여자 그러면 없잖아. 그럼 집합이 아무도 없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 중에 여자인 애들로 만든 집합. 그러면 그거는 명확하거든. 근데 여자가 없네? 원소가 있다 없다? 원소가 몇 개? 빵개. 이런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 그런다? 비어있다. 공집합이란 소리야. 마지막 공집합. 원소 몇 개? 몇 개? 0개. 중요한 거.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니? 공집합 유한 무한. 뭐야 써있죠? 3번에 보면 안 써있냐? 밑에 써있죠? 4번에 써있죠? 세 번째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인 유한집합이다라고 써있지. 그치? 됐죠? 이상한 거 없지? 지금 우리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배운 겁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 뭐라고 나타낸대? 이상한 기호, 핫도그처럼 생긴 걸로 나타낸다 그러죠? 얘를 잘 봐. 이렇게 쓰려니까 얘가 좀 사실 특이하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이라 그러면서 좀 특이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를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빗금 하나 그어서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의미로 써. 그리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공집합이라고 읽어. 됐나?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란 뜻이구나. 이 중괄호 있니 없니? 없죠? 잘 봐. 중괄호를 이렇게 치고 이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공집합이야 아니야? 아닙니다. 중요한 거. 집합은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문자도 들어가고요. 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림도 들어갈 수 있어. 이거는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공집합이랑 똑같이 생긴 그림이 지금 원소인 거야. 그러므로 원소 몇 개? 한 개. 또 뭐 비슷하지만 요거도 하나 합시다. 자, 안에 0 들어가 있어. 공집합 아닌 집합? 공집합이 아니야. 아니죠. 0이라는 원소가 한 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0 지우는 거네. 그거 아니에요.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이제 또 새로운 기호 하나 배울게요. 자, 숫자가 0으로 뭐니? 남바. 그쵸? 그래가지고 남바의 앞글자 n을 따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n. 자, 무슨 의미냐면요, n은 넘버의 줄임말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집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집합의 원소는 몇 개라고 물어보는 거야. 좀 전에 있던 우리가 a가 1, 2, 3, 4라는 이런 집합이 있었다고 하면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이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라고 씁니다.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유한집합에 라고 써 있는 거야. 이상한 말 아니죠? 맨날 셀 수 있는 집합은 세봐 뭐 이런 소리야. 그럼 이제 우리는 2번부터 좀 표현할게요. 2번 됐고요. 3번 표현할게요. 집합이 3개 나왔네. 이렇게 생긴 집합과 이렇게 생긴 집합과 이렇게 생긴 집합 나와있죠? 됐나? 좀 전에 한 거야. 이거 뭐라고요? 공집합. 얘네들은 공집합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원소 몇 개짜리? 이거 너네 현혹시키는 거야. 곡성 봤냐? 안 봤니 이거? 곡성 재밌어. 쌤이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일주일에 거의 하나 정도씩 보는데 가장 최근에 본 게 나우 유시미 2. 괜찮아. 재밌다. 곡성. 다음 주에 부산행 볼 건데 졸라 기대하고 있어. 마동석이 좀비를 찢어 죽이는 거를 상상하면서. 어쨌든 이거 공집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2개. 원소 하나짜리라는 거. 그럼 요 기호 잠깐만 복습합시다. n 공집합 얼마? 0. n 공집합 요거 몇 개? 요거 1개. n 여기 잘 보이니? 그래. 쌤이 어깨는 넓어가고 안 보일 수 있어. 최대한 노력을 할게. 1, 2, 3. 이거 몇 개? 됐지? n이라는 기호 이상하지 않죠? n이라고 읽어주면 돼. 그러면은 어디 갔니? 그래. 요 정도. 이 기호의 의미 이렇게 했고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집합의 표현 방법 보겠습니다. 시계 있는 사람 좀 몇 분 남았는지 아니? 1번. 1분? 시간 진짜 1분. 자, 2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1, 2, 3번 중, 그래, 2번은 일단 요거 제게 놓고, 뒤로 좀 갈게. 13페이지를 지금 안 한 겁니다. 네.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리고 14 갈게. 자, 요거 두 번째 풀고 끝냅시다. 자, 무한집합인 걸 골라라. 이거 틀리면 떠나. 지구를 떠나. 우천 떠나고, 지금 부산으로 가. 자, 1번, 태양계 행성 뭐니? 그래. 그 정도 알잖아. 우리 중학교 나왔으니까, 그치? 어쨌든, 셀 수 있어, 없어? 있고요. 그치? 소행성의 집합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2번,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자연수.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자연수. 그럼 헷갈리죠? 그럼 우리는 3으로 나누어 0이 남는 자연수를 뭐라 그래? 3으로 나눴는데 0이 남아. 이런 애를 뭐라 그래? 3의 배수. 배수 새끼들 진짜. 어쨌든 3으로 나눠서 나머지 이 빵이래. 그럼 걔를 3의 배수. 3의 배수 뭐 있냐? 3, 6, 9, 12, 15 되죠? 그럼 잘 봐. 나머지가 1 되려면 거기다 얼마씩 싹 더하면 돼? 그러면 뭐부터? 4, 7, 10, 13 이해되니? 질문! 유한계야 무한계.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인수 되겠죠? 야, 3으로 나눠서 나머지 3인수 있어 없어? 없어. 1, 2밖에 안 되는 거 알죠? 0, 1, 2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빨리 하고 끝낼게. 4번 1과 2 사이의 분수 몇 개? 졸라 많죠? 무한.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셀 수 있죠? 일단 몇 개 세진 않겠습니다. 6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1번 보자. 자, 2개를 더하네요. 앞에 거 몇 개? 4개? 4개. 뒤에 몇 개? 1개. 4 더하기 1은 5. 틀리면 꺼지고. 자, 2번에 맨 앞에 몇 개? 1개. 자, 두 번째랑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몇 개야? 1개. 세 번째는 1개니까 빵 더하기 1 더하기 1인 거야. 2번 체크 좀 해놔라. 별표 쳐도 괜찮아요. 3번. 요거는 표현을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그 뒤에 있는 거 읽을게요. 자, 1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야? 2번. 1보다 작은 자연수. 자연수, 뭐부터야? 1부터인데 1보다 작은 거 없잖아. 빵개. 자, 두 번째 몇 개? 3개. 마지막 0 더하기 3 빼기 2 하라는 소리죠? 됐나? 여기 5번, 그러니까 그 14페이지랑 12페이지 요거 2개 숙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연습 문제 봐봐. 체크해주는 것만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렇게.
스텝 1만 나오면 됩니다. 네. 주말인 걸 감안하고 내 프린트도 없고 되게 양 적죠. 다음 주부터 아마 나가는 양에 대해서 이 프린트를 좀 줄 거예요. 일단 그렇게들 알고. 이제 잘들 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끝!